2020년 1월 정부는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으로 지정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방역 조치가 동반돼 지난 2년여간 우리 생활이 무척 달라졌죠. 그런데 정부가 이를 2급 감염병으로 낮추는 걸 검토 중입니다. 확진자 수가 정점을 지나면 이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정부가 예측해온 정점의 시기가 이달 중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여러 면에서 우리의 생활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결핵, 홍역과 같은 등급인 2급 감염병이 되면 확진이 돼도 격리 의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유한울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 계속 강조한 부분, 일상 회복입니다. 이제는 일상 회복을 하는 가운데서 사망과 중증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보면서 이를 위해 일반 의료 체계에서 코로나를 치료받을 수 있도록 바꾸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증상은 약하지만 다른 질환의 치료가 필요한 확진자를 일반 병상에서 돌보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일부 병원에서만 하는 걸 전체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대한 논의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점이 좀 지나고 나면 법적으로도 감염병 2급 전환 부분도 고려하고. 코로나는 현재 1급 감염병입니다. 의료진은 확진자를 발견하는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전파력이 높아 음압병상 등에 격리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2급으로 조정될 경우 신고는 24시간 안에 하면 되고 특히 격리 의무는 아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2급은 결핵과 홍역처럼 질병청장이 지정한 질병만 격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이 함께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관리에 아예 손을 놓는 방향으로 흘러선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방역적인 측면, 진료 측면, 진단 측면에 대한 포지션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병의 성상 자체가 바뀐 게 전혀 아니거든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적 모임 규모를 6명에서 8명으로 늘립니다. 영업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같이 논의했지만 최근 확산세를 감안해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예측은 번번이 틀려왔습니다. 예측만이 아닙니다. 집계도 오락가락했습니다. 방역에 대한 신뢰는 그래서 흔들립니다. JTBC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사망자 수 집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숨진 사람까지 신규 사망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추가된 신규 확진자는 40만 명대, 사망자는 301명입니다. 정부는 정점 부근을 지나고 있다며 닷새 뒤인 23일부터는 확진자가 줄어들 거라고 했습니다. 어제는 62만 명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어제 나온 수치가 정점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측은 방역 완화와 맞물리면서 그동안 계속 빗나갔고 여기에 사적 모임 인원을 늘린 건 또 다른 변수입니다. 게다가 최근 정부 집계의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어제 발표된 사망자 절반 이상이 숨진 지 사흘 넘게 지난 경우였는데 정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환자가 굉장히 많이 병원에 있고 업무 과부가 과중한 상태에서는 신고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도 있습니다. 환자 폭증 탓이란 건데 JTBC 취재 결과 지난해 12월 숨진 사람까지 신규 사망자에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대학병원급에서도 연말 사망자를 이제 신고했다며 질병관리청의 확진자, 사망자 수가 정확하지 않아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숨지면 의사가 곧바로 신고해야 하는데 제때 하지 않는 겁니다. 아마 착오의 가능성이 제일 많을 거고 요양병원, 이런 데는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많을 겁니다. 질병청은 이런 사망자 집계 누락이 계속 있었다며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 사망 날짜 같은 자세한 통계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실시간 공개는 업무 부담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행정력의 한계가 명확하니까요. 그럼에도 중요한 부분이 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인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기저질환 악화로 숨지는 환자가 늘고 있어서 사망자 수는 실제로 더 많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방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또 하나의 이유, 바로 일관성입니다. 앞으로가 예상이 돼야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자영업자들은 2주에 한 번 정부의 입만 바라본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이건 손실보상 정책과 맞물려 있는 문제죠. 오락가락 기준에 지칠 대로 지친 현장에 오늘 다시 가봤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서울 신당동에서 고깃집을 하는 임민섭 씨. 이번엔 영업시간 제한이 풀릴 거라 기대했지만 또다시 모임 인원만 늘리자 허탈해합니다. 오늘은 요랬다가 내일은 요랬다가 인원수 제한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데 이게 어떻게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우리는 다 죽을 것 같아요. 현장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무슨 기준으로 인원만 조정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원을 늘리는 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을 계속 냈는데도 정부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 매출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4명이었던 1월 1일부터 보름 동안 매출은 68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원 제한이 6명으로 완화된 1월 중순부터 말까지 매출도 679만 원으로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인원수 제한이 내내 6명이었던 2월 한 달 매출은 1월보다 적습니다. 확진자 숫자가 정점을 찍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거리 두기를 확 풀 것 같은 여지를 둔 것이 자영업자들을 더 화나게 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 쪽에서는 6인, 8인? 진짜 사람 갖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희들한테. 정점을 찍고 확진자가 줄어든 뒤에 거리 두기를 풀어도 되는데 기대감만 키운 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15개 자영업자 단체가 모인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회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국무총리,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측에 공식적인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영업시간 제한을 풀지 않을 경우 거리두기 전면 거부 운동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손실보상에서도 허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일부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원래보다 더 많이 줬으니 그만큼을 돌려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성진 씨. 24시간이라고 쓰여 있지만 밤 11시 이후엔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 새벽부터 나와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틀 전 등기 한 통을 받고 힘이 빠졌습니다. 얼마 전 받았던 손실보상금 일부를 돌려받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씨가 지난해 받은 손실보상금은 270만 원입니다. 대부분 밀린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기분이 안 좋죠. 줬다 뺐고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분배를 해놓고 나중에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거는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28일까지 진술서를 써내라고 적혀 있는데 정작 조정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건 그 다음 날부터입니다. 손실보상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 제한이 길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석 달씩 나눠서 지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세청 매출 자료를 기준으로 지급하다 보니 오차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배달이라든지 차빙사, 피기사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결제사로부터 이분의 매출 정보가 늦게 넘어가요, 또 그게. 소상공인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배달 매출이 합쳐졌는데 지원금을 토하라는 거냐? 오늘 폐업하겠다는 글도 잇따랐습니다. 현재 손실보상금을 돌려줘야 하는 소상공인은 4만 명 정도입니다. 중기부는 다음 지원금에서 더 받은 만큼을 빼고 지급하고 환수할 금액이 받을 지원금보다 많을 경우엔 앞으로 받을 지원금에서 나눠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적인 절차에 따라 먼저 알린 것일 뿐 조정금액 확인 이후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